팀원들 다 같이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6주차 팀과제 발표를 맡게 된 에이블랩의 김유빈입니다. 우선 저희 그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그 수정사항이 생겨서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목상에는 뭐 웨어러블 기술 이런 게 써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한 바로는 조기 진단을 돕는 형태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캠 영상 그리고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기록하고 혹은 관련된 글을 작성하면은 그 내용을 토대로 AI가 분석을 해서 어떠한 좀 이거는 병원에 갈 필요가 있다라던가 혹은 이미 진단을 예약을 걸어두고 보통 예약을 걸어둬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 좀 늦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때까지 이 부모들이 지속적인 기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후 관련한 리포트 형식이 의료진에게 제공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조금 구상을 해서 이번 과제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해관계자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진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직접적인 어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라기보다는 부모님 혹은 보호자들이 아이들의 영상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필수 우선순위에 둔 사용자는 우선 보호자, 부모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해당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달의학 전문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필수적인 사용자로서 발달의학 전문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람들은 아동이기 때문에 부사용자로 두고 우선순위를 중요로 설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생태계에서 영향을 받을 모든 이해관계자까지 고려를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규제기관, 정책기관, 그리고 보험사랑 AI 개발 외주 업체까지 넣었습니다. 이제 교육기관, 규제기관 정도까지는 다들 예상이 됐을 것 같은데 보험사와 그 외주업체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아무래도 이 기기가 좀 더 유의미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고안을 하다 보면은 쉽게 이용하기 어려울 만큼의 비용이 책정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일종의 디지털 치료의 개념으로 된다면은 조금 어떤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험사를 넣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AI 분석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AI 개발 외주 업체로 일단은 사용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회기술 모형을 형성하면서 이 집단 조사는 저희가 예상을 해봤는데요. 우선 대부분의 그 이해관계자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아무래도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관계자들한테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우측에 설명을 해두었고요. 다만 아동에게 저희가 직접적인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아동에 관해서는 관찰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시스템의 기본 정의를 세워봤을 때 우선 앞서 말씀드린 주사용자인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실시간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병원 내원 이전에 혹여나 조기 개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영상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상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이지 않은 일상 행동을 기반으로 하여서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치료 연계까지 불편함이 없는 시스템을 고안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혹여나 공유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을 학습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기관, 정부 등에는 추후 윤리적 그리고 법적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 데이터로 보험 리스크 및 보험료 책정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AI 개발 외주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서 알고리즘의 정밀한 기능 향상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려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념 모형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굵은 선 쳐져 있는 부분들은 주사용자들에 대한 거를 해놓았고요. 그래서 보호자 부모는 분석 결과 및 피드백을 제공받고 그리고 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작성하고 촬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의는 그 서비스로부터 객관화된 리포트와 분석 결과를 제공받고 또한 그 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진단 정확도 관련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그리고 전문의 사이를 보면은 전문의는 아무래도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진단, 치료 등 의학 정보 및 피드백을 제공하고 보호자는 아이 상태에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관계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소를 통해서 보호자 그리고 부모는 아동에게 해당 피드백을 적용해서 교육과 육아를 진행하고 아동은 지속적인 행동 패턴을 제공하는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아무래도 고려를 많이 했던 거는 페르소나를 잘 설정하는 것이었는데요. 우선 주 사용자였던 두 부류에 대한 페르소나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김수연이라는 38살의 서울시 은평구 거주하는 워킹맘을 저희가 설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배경 중에는 저희가 몇 가지 좀 핵심적으로 두고 싶었던 거는 우선 워킹맘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워킹맘이라는 페르소나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 구축하려고 했던 거는 워킹맘이라는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요즘 이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기 위한 시간적 소요가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페르소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위로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 성실하고 계획적인 성격의 김수현은 육아에서도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정확한 피드백과 정보 제공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 이 아이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싶고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배경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페르소나에 대한 목표와 니즈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이에 대한 행동을 매일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주는 어떠한 신뢰 가능한 도구를 원한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수치만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의미와 해석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준다는 점, 그리고 필요시 가까운 병원, 치료기관, 상담소 등 전문 기관과의 연결 기능까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점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행동 변화에 따른 감정적인 안정과 방향성 제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페르소나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서비스가 잘 기능을 하려면 이 의료 전문인과의 연계까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발달 지역 및 자폐 스펙트럼 아동을 주로 진료하며 이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 중 보호자와의 면담에서 가장 큰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평소 행동에 대한 일관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보호자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설명하거나 주관적인 표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료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진료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고 행동 관찰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전 기록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며 이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를 사전 열람할 수 있다면 진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의 목표와 니즈는 보호자가 기록된 데이터를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정리된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 행동에 대한 해석적인 요약과 변화 추세에 대한 자료 제공에 대한 선호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진료 기록 시스템과의 간편
한 연동을 원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감정 상태나 고민 맥락까지 요약 기능이 있으면은 상담시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설정해서 페르소나를 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질문 코멘트 할까요? 네, 우리 영규님.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 PPT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한 번에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여쭤보고 싶은 게 페르소나 제작하신 과정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워킹맘은 30대 여성분으로 나왔고 의사분은 40대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인터뷰를 그만큼 하신 건가요? 40대 의사분들을 그렇게 하고 30대 워킹맘들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어떤 과정에서 나온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주 사용자가 누구일지 생각하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엄마 쪽에서 이제 불확실한 본인 나이에 대한 발달 장애가 불확실한 어머님을 잡아서 그 틀 안에서 제일 힘들어하고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받는 사용자층이 누구일까 생각해서 이렇게 워킹맘으로 잡았고 의사 또한 똑같은 맥락으로 잡은 거라 아직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포인트예요. 이제 실제로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퍼소나는 창작이 아니라 조사라는 거여서 이제 최종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사용자를 만나고 또 2차 데이터도 충분한 근거를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해서 저런 퍼소나가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있어야지 이게 퍼소나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다음은 시우님.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해관계자 분석 과정에서 관계자 특성 분석 항목에서 이제 주 사용자, 부사용자 관련 기관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혹시 구매자는 어느 이해관계자를 주로 타겟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주 사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계속 디벨롭을 시키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서비스 자체는 이 전문의와 보호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연님. 네. 저는 페르소나 작성하실 때 주 사용자인 보호자를 워킹맘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보호자 입장에서 아이의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거나 영상 촬영을 해야 될 텐데 근데 페르소나 자체를 워킹맘으로 잡게 되면 주로 아이와 접점이 있는 시간이 평일에는 저녁이나 밤 시간대밖에 없고 주말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페르소나를 워킹맘으로 하는 것이 좀 맞을지 아니면 워킹맘의 니즈가 보여가지고 워킹맘을 설정하셨다면 주요 이해 관계자로 오히려 아이와 평일 낮에 많이 시간을 보내는 교육기관이라던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조부모님들을 설정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는 이건 저희가 조금 더 퍼스널하게 디벨롭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워킹맘을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 특성이 드러난다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특성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병원 내원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넣었고 두 번째로는 이 워킹맘일수록 오히려 아이들의 행동을 본인이 직접 보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 영상들도 많이 올려주고 또 조부모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직접적인 케어를 해주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많은 영상을 보내고 많은 기록들을 보여줄 텐데 그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수집을 받을 사람은 워킹맘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 해당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입력하는 게 조금 더 서비스 흐름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서 부연 설명 잠깐만 하자면 굉장히 좋은 코멘트예요. 왜냐하면 워킹맘을 선택한 거는 그거는
우리 팀에서 결정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실제로 보육기관 담당자라든지 조부모라든지 요새 나는 제일 겁나는 게 우리 애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올까봐 제일 겁나. 그래서 조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이해관계자의 모형이 개념 모형 안에 지금 이제 다른 팀도 마찬가지였지만 동그라미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훨씬 더 많아야지 실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자 분석을 갖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depth보다는 breadth,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자를 도출하는 것. 특히 이제 이게 어떤 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헬스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의료 이해관계자들이 있거든요. 하다못해서 저 누구죠? 도움 주신 도우미 선생님들도 계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나오는 거, 그게 실제 시스템 개발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고 싶었어요. 또 다른 질문 커멘? 네, 고강님. 저는 서비스가 좀 바뀐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그 웨어러블 기기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아예 웨어러블 기기는 사용 안 하시는 건지, 그리고 조기 진단을 위해서 이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아직 진단을 받기 전에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 의사랑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는 건지, 그리고 그러면 그냥 그런 영상들을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AI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건지가 궁금해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면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소개를 할 때 웨어러블 기기까지 들어갔던 이유는 조기 진단부터 맞춤형 치료까지 좀 광범위하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웨어러블 기기의 필요성이 들어갔던 건데요. 조기 진단을 조금 좁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좁히다 보니 조기 진단이라 하면은 만 4세 미만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기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일단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일단 결론이 나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조기 진단, 그러니까 진단받기 전에 네네네. 하는 건지. 네, 조기 진단,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서비스를 이게 구상을 한 게 이제 기록을 하면은 AI가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걸 바탕으로 보았을 때 뭐 이러이러한 기능이 조금 저하되는 것이 보인다, 뭐 확률은 뭐 어느 정도로 보인다라는 수치를 이제 표현해주는 거를 저희가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현을 보면서 부모가 우선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사실 병원 진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증적인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도. 근데 저희가 또 여기 페르소나에서 그래서 첫 아이를 둔 이유도 처음에는 모든 게 조금 다 이상할 수도 있어 보이고 어떤 면에서 다 천재로 보이기도 하고 되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분석해 볼 수 있게 하는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진료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해당 서비스가 사용되는 것까지 우선은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추후 해당 내용이 그래서 기록이 되어서 리포트 형식으로 추후 의료진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원님. 저 우선 발표 되게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서비스의 사용 방식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이게 워킹맘을 페르소나로 지정을 한 만큼 주변에 실질적으로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의 어떤 영상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서비스가 주변 분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야 하는 서비스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동의 발달과 관련해서 어떤 영상을 남기고자 할 때 발달이 좀 늦다 싶은 지점들이 꼭 영상을 틀었을 때 반드시 이렇게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조부모님이야 그래도 손녀, 손자니까 조금 더 시간을 드릴 수 있지만
보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아이한테만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주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을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하나는 네 주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서비스다라고 평가하시면 그것도 충분히 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보육원 같은 곳에서도 이 아이를 계속해서 촬영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친구가 어린이집 교사여서 맨날 일하는 걸 보면은 거의 계속 아이들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기록이 계속 오고 그거를 등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저희가 얘 되게 뭐야 이거 되게 귀엽다라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그 아이의 발달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지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저는 이제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상만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텍스트적인 기록을 했을 때도 그 기록도 어떤 분석이 가능한 예상이 되게끔 그래서 고려를 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발표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이게 진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선을 들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 관계자들을 폭넓게 잘 고려하셨고 관계자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주어진 과제 지시대로 잘 수행하신 점이 좋아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예상되는 조사 인사이트까지 생각을 해주신 부분도 좋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관계자 분석 측면에서 데이터 분석 측도 하나 더 브랜치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진단 외에도 이제 모니터링 및 제공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양육법에 대한 제공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페르소나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일전에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분의 아동 발달 장애 관련해서 유튜브 편집이랑 강의안이랑 이제 채널 관리를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튜브 댓글로 발달장애 관련해서 정보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또 의사분이 혹시 보고 직접 답변을 해주실까봐 진짜 눈물 나는 사연들을 막 적어주시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진단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지 집에서 잘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았고 그래서 방향성 제시 부분에서 이제 라고 적어주신 부분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조금 한 번 더 디벨롭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가 한 9% 정도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 2, 3급에 대한 점수가 사실 3에서 5세 사이에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은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이런 식으로 뜨는 대부분의 간단한 생산직이나 사무직 같은 거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로도 올라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진단 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한번 디벨롭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거랑 관련해서 혹시 인터뷰 필요하시면은 제가 아직까지 그때 봤던 댓글 코멘트 같은 거를 관람을 할 수 있는 상태라서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름표. 제가 집에 놓고 와가지고 저는 페르소나 관련해서 저는 예전에 제가 다녔던 학급에도 발달장애가 친구가 있었고 제가 뭐 사용요원으로 복무할 때도 그런 것을 관찰했었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게 발달장애 자제분을 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상태가 약간 일반적인 경우와 많이 다릅니다. 아주 뭐 소위 좀 약간 예민함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까. 극단적으로 방어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시고 그래서 그 어린이집 교사 친구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전문가 입장에서 다루기 힘든 대상인데 그거를 디지털로 접근한다는 거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서 페르소나에 대해서 분석할 때 이 사람들이 보일 반응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 두어야 아마 현실적인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름은 알려줘야지 카운트를 할 거예요. 박정민이라고.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
어린이집 교사이셔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어머니 아까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하게 이제 조금 문제 행동을 보인다거나 반적인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조심스럽게 말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뭔가 타인에게서 정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라는 것 자체가 현직에서는 정말 하기 힘들 정도로 조금 예민하신 분들도 많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실 때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잘 풀어서 뭔가 HCI 관점에서 좀 유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서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그 페르소나 할 때 서울시 은평구 거주이고 의사분께서는 포항시 거주인데 이렇게 지역적인 차이 보시는데 원격 의료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건지 좀 질문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문기관이 없는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키려고 그렇게 설정한 거고, 그리고 다른 분들 질문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아까 제일 중요한 점이 도대체 그래서 결국 어떻게 찍을 거냐, 부모님이 집에 없을 때 어떻게 찍을 거냐가 제일 중요한 큰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홈캠, 요즘 홈캠이 잘 나와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제일 많이 많이 있는 장소, 뭐 예를 들어 거실, 뭐 놀이방 이런 곳에 설치해서 녹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 비용적인 측면에서 최소한 좋은 화질로 잘 찍으려면 10만 원 이상을 들어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지금 아직 생각 중이고, 두 번째로 아까 결국 교육기관에 어떻게 그 카메라들을 설치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실제로 정부에서 이 발달장애 서비스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2024년 말쯤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B2G로 보면서 최소한 만 4세 이하의 유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에라도 좀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